그 정도로 저기가 위험한 데예요, 몰도바가.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날개가 딱 꺾이니까 요새 그냥 완전히 이제 철만 났어. 그래서 그냥 반도 그냥 화끈하게 표방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아주 뭐 살벌합니다. 네, 몰도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번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 한번 보시죠. Some 75,000 people gathered in Moldova's capital on Sunday to demand European Union membership for their country. Participants waved EU flags and chanted pro-European slogans as they were welcomed by European Parliament President Roberta Metsola. In the European Parliament, we recognize the great efforts your country has made to implement the European Commission's 9 steps for reform and to align itself with the EU acquis. Moldova is already ready for deeper integration in the EU single market. The rally comes as Moldova's membership bid has been accelerated by the war in Ukraine. The country has often been at the center of a struggle between Moscow and the West, and in recent years it has accused Russia of trying to sabotage its attempts to integrate into the bloc. 네, 예, 정부주도 집회죠. 그러니까 EU의 집회, EU 의회, 아까 EU의 의장까지 와서, 네, 지금 잡고서 EU 가입에 대해서 희망찬 얘기를 하잖아요. 저 분위기로 확 가버린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정부가 내놓고 저 분위기를 밀고 있죠. 러시아가 박살 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움직임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 서쪽, 이 조지아가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부패한 친러 정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러 반정부 시위가 3월 달에 있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NGO 관리에 관한 법인데, 이 NGO 중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운영 비중에 그런 NGO들은 특별 관리하겠다. 그런 법이에요. 근데 조지아가 그런 NGO가 많은 모양이에요. 서방 쪽에서 뭐 이민 나가 있는 조지아 사람들, 또 서방의 다른 기관에서 많이 보내주는 원조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NGO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지아의 그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러시아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시민사회를 탄압하려는 거다. 엄청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정부가 꼬리를 말고 깨갱 하고서 법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도 계속 시위가 좀 이어졌어요. 이 사람들 시위할 때의 이제 기본 컨셉은 뭐냐면, 지금 집권 세력은 조지아를 떼내갖고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놈들이다.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직접 시위대의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Outside the parliament, it was clear where most Georgians see their country's future. Clear too, the results of people power. The protesters had won. They'd forced a U-turn. The ruling party had withdrawn the controversial Foreign Agents Bill that many here saw as a threat to civil society. And they accused their government of trying to move Georgia back into Russia's orbit. We don't really want to be part of Russia and everything they're doing. The whole Georgia is against it, actually. What do most Georgians want? We want more integration in Europe. This is our goal. This is our main request. Since we want to be part of Europe. 네. 이 분위기예요, 이제. 그럼 아까 이제 보셨지만 유럽 사이드에서는 지금 벨라루스 하나 남고 다 기울은 거고, 원래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튀니까 몰도바까지 기울은 거고, 그 다음에는 카스피 서쪽에서는 이게 세 나라가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인데, 조지아가 지난 3월이니까 이게 2달 전 일이라고요,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그냥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그 추세가. 아르메니아도 지금 살벌해요. 이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항상 싸움이 붙었었는데, 아르메니아는 못 사는 나라예요. 석유도 안 나고. 아제르바이잔은 저기 바쿠 유전이 있고 해서 널널하고 잘 살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죠. 2세기 때인가에 국교로 정했으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저기는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저긴 석유가 많이 나는 데고, 그 아래 이란이랑도 관계가 괜찮고, 터키랑도 관계가 괜찮고, 아제르바이잔은. 좀 지도를 보면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저기 그 아르메니아 남서쪽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저 영토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랑 접경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터키, 이란과도 접경에 있고 뭐 나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 안에서 사는 데가 있어요. 저거를 나르고노 카라바흐라 그래요. 저 땡땡땡땡 해놓은 저기 뭐야 그 하늘색 그 지역입니다. 이 나르고노 카라바흐가 저기가 이제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문제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싸움을 했는데 싸움할 때마다 아제르바이잔이 유리하죠. 돈이 많고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또 싸움을 부추긴다고요, 러시아가.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아제르바이잔이 주업했지. 러시아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못 도왔네. 안 돕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제르바이잔을 적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 러시아가 안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작년 9월에 펠로시가 아르메니아 나라 들어가서 미국 쪽에서 중재해서 그게 대충 중재가 됐을 거예요. 이 4월에 그 아르메니아 수상이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카라바흐를 포기해야 아르메니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됩니다. 단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안전, 권리, 아르메니아 언어 사용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지금 빅딜이 쳐지게 생겼어요. 아르메니아가 이제 현실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러시아의 전위 부대로 아제르바이잔이랑 싸워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지금 러시아 자체가 망해서 자빠지고 있는데 그럼 오케이. 그래 우리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거기 살아. 나고르노 카라바흐. 오케이 그럼 그 주민들 우리랑 연관이 있었으니까 그 아르메니아 언어 또 아르메니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그다음에 관습 이런 거 존중받고 그런 거 존중받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고 그 주권 자체 국가 소속 자체는 아제르바이잔으로 인정하는 게 맞아. 이러고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속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그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이제 로마 약정서, 롬 스태튜트라는 국제 약정서에 비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로마 약정서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지금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때려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로마 약정서에 아르메니아가 서명을 하게 되면 푸틴은 아르메니아를 못 가요. 체포당하는 수가 있어. 지금 거기까지 나가 있다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발끈해가지고 아르메니아한테 너 그거 약정서 서명했다가는 문제 심각해 하고 이제 경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는 이제 작년에 그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주업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 러시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게 뿌리죠. 이때까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작은 주먹 역할을 한 거죠. 러시아의 뭐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가 저 카스피의 서쪽 세 개 나라를 쪼물락거릴 때에 그 앞전을 쓴 거예요. 아르메니아가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그 짓 했다가는 골로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합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아르메니아가 그 CSTO라 그러죠. 그 러시아판 나토 CSTO라 그러는데 CSTO가 이렇게 나라별로 순환하면서 훈련장을 빌려서 하는데 작년에인가 올해죠. 올해 CSTO 훈련장의
아르메니아를 쓰게 돼 있는데 작년에 그 거부했다고요. 작년에는 비공식으로 거부했는데 올해 봄에는 그 거부를 공식화시켰어요. 그래서 CSTO 훈련이 잡혀져 있던 게 아르메니아에 잡혀져 있던 게 자리를 옮겼을 거예요. 그 정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지금 러시아랑.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아제르바이잔 얘기는 드렸고, 저기는 뭐 특별히, 저기는 원래 그냥 자기 그냥 기분대로 가는데요. 워낙 힘이 좋고 석유가 많이 나고 가스가 많이 나고 또 서방이랑 이미 석유나 가스가 다 연결돼 있고 이런 데라, 예, 아제르바이잔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오탄은 또 중국이 이제 중국한 거죠. 완전히 빈집털이 했는데 이거 욕 바가지로 먹죠. 무슨 뭐 황제 영접하듯이 막 영접해서 그냥 등 같은 거든 뭐 어깨 내놓은 그런 롱드레스 입은 그 궁중 무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뭐 난리가 아니죠. 뭐 저 화려함과 저 웅장함이 너무 웃기잖아요. 중앙아시아 오탄 인구 다 털어봐야 대한민국만 할 텐데 카자흐가 한 3, 4천만 되고 나머지는 작잖아요. 대한민국보다 좀 많긴 많겠다. 뭐 크지 않은 데인데 저기를 저렇게 난리 법석을 부리니까 뭐 아무튼 중국한 거죠. 근데 중앙아시아 오탄이 바로 또 저기 고분고분하게 중국한테 100% 충성 안 바칩니다. 이미 저기는 이제 그 석유가 나는 카자흐, 그 다음에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이 세 개가 핵심인데 속이 놀러란데요. 자기 계산 속이 다 따로 돌아간다고요, 저기. 그리고 셋 다 그 아랍권과 관계가 있고, 셋 다 중국으로부터 그래도 한 발 떠서 존재하잖아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중국이 저거 빈집털이 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빈집을 확실하게 털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이제 직면한 그 우크라 전쟁 결산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크리미아 이제 작살나는 거고요. 유럽 6개국 중 벨라루스 하나만 남는데, 벨라루스는 이미 강도 높은 민주화 운동 흐름이 존재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유혈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폴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안에서 무장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발티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가 저기 보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뒤쪽으로 툭 튀어나온데 콜라 반도라 그러죠. 저 보면 예, 그 지도에 예, 그 툭 튀어나온 데까지 이르는 툭 튀어나온 데까지 이르는 그 요 라인이 전부 이게 핀란드랑 접경 라인이거든요. 이게 한 10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리고 이게 그 도로하고 철도가 외선이에요. 그래 이게 여기 이 무르만스크 이 콜라반도의 북극 전력이 다 모여져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에 그게 무력화된 거예요, 사실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의해서. 딱 약점이 잡힌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스피 서쪽에 이 카스피 서쪽의 세 나라면 요거가 되죠. 카스피 서쪽 세 나라. 여기는 아까도 보셨지만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까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유럽 쪽의 6개 나라 중에 요게 이제 몰도바거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옆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벨라루스 요거 하나 남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오탄은 이제 주인 없는 진공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돈 빠져나갔죠. 인재가 거의 뭐 50만, 100만 정도가 빠져나갔잖아요. 인재 빠져나갔죠. 돈 빠져나갔죠. 정치, 경제, 사회에 지금 심각한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결산서가 이미 파산이죠. 이미 파산인데 이 파산에 걸린 러시아를 안 풀어놔주죠. 서방이. 그러니까 너 다 내려놓고 그냥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크리미아까지 다 내려놓고 나가. 우크라가 싸우겠다잖아. 우린 끝까지 우크라 밀 거야. 러시아가 지금 좀 답이 없죠.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작을 하는데 이걸 뭐 러시아의 발작으로 봐야 되는지 푸틴의 발작으로 봐야 되는지. 외무장관 생기기도 살벌하게 생겼네요. 알렉산더 그루셴코. F-16 제공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사태 악화 시나리오를 따라서 상황을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우리의 총체적 계획 안에 경우의 수로서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는 안 틀어드리는데 이제 러시아 국영방송 같은 데나 평론가들 얘들은 입만 뻑하면 핵무기야. 핵무기 던져요. 핵무기 던져. 핵무기 씁시다. 핵무기 씁시다. 얘들은 입만 뻑하면은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핵무기, 핵무기, 핵무기.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핵무기, 핵무기, 핵무기. 웃기는 놈들이라니까 이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삼축 글로벌리즘 구도에서는 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현장의 주체가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종류의 핵을 써야 되냐 이거지. 이걸 옮기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만 해협에서 한 방 붙었는데 주체는 대만이고 거기에 이제 일본이 끼어 있고 미국이 끼어 있고 한국은 간접적으로 끼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끼어 있고 이제 서방 영국이 끼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필리핀이 간접적으로 끼어 있고. 중국이 핵을 어떻게 쓰냐고. 핵을 못 써요. 그냥 그 현지가 주체고 현지가 방어전이기 때문에. 이 보세요. 싸움의 양상이 그래요.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할래도. 싸움의 주체는 우크라이나죠. 싸움의 지리적 범위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아까도 봤잖아요. 바이든. F-16 주면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존재하는 러시아 타겟만 타격합니다.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건 타격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싸움의 주체가 우크라이나고 싸움의 지리적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아니고 싸움의 목표가 러시아 너희 뭐 항복해 임마 너희 뭐 다 내놓고 이제 다 나라 내놔 이게 아니라 싸움의 목표가 너희 우리 땅에서 나가. 우크라이나 모든 영토로부터 나가. 이걸 듣고 어떻게 핵을 쓰냐고. 똑같죠. 대만도. 야 우리 여기 2,500만 명이 세계에서 칩 제일 잘 만들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이거를 뭐 군사력으로 짓밟아서 저기 본토화 시키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임마. 우리 방식으로 살 거야 임마. 2,500만이 누구지 똥개 이름이냐 임마. 바이러스 2,500만 마리 모아놓으면 임마 저기 접시로 하나 넘어 임마. 사람 2,500만 명이야 개체수가. 이게 애들 장난이냐. 그러고서 퍽 하고 튀어나오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거렸죠. 네. 얘들은 이제 그 정부 이런 식의 주로 정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핵무기 지금 그 핵전력에 대해서 지금 그 비상 대기 상태를 수준을 올렸습니다. 요거까지만 해. 그러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떠드는 거는 이제 그 아니 그 뭐 저기 그 그리스 저기 러시아 정교복 입고서 북치면서 성호 들고 십자가 들면서 가면서 워싱턴을 핵으로 조져라 이러고서 행진해요 얘들. 런던을 핵으로 조져라 십자가 들고 그 저기 러시아 정교복 입고 사제복 같은 거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푸틴은 우리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단이 다 옵션으로서 테이블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국영 TV랑 막 이런 이제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 성직자를 이런 사람들이 핵으로 조져라, 런던을 조져라, 워싱턴을 조져라, 파리를 조져라. 파리는 아니구나. 베를린이 저긴 들어갔죠. 베를린을 조져라 이러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